현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외 뉴스로 봤을 때는 정말 극적으로 타결될 것 같다. 지금 이제 그 격차도 한 90 몇 조로 줄어들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내일 아침에 타결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공화당 쪽에서 확인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확인하고 있고 모든 정황상 일단 내일 오전 중에는 타결이 될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 문제 없을 것 같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쪽만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부채한도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쪽만 올라갈 텐데 이 엔비디아 어떤 실적으로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고 그런 것들 숫자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걸 본다면은 아마 이쪽의 믿음은 더욱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쪽으로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쪽에서 말씀드릴 거고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바로 어떤 중국인데 그쪽과도 같이 관련해서 오늘의 관심주 두 개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먼저 리뷰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까? 상신전자가 또 상한가 들어간 건데 네. 오늘 보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 페라이트 관련주들 최근에 한한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정용화 씨 같은 경우도 베이징까지 갔다가 취소가 됐고 지금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다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한령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의회,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중국 의원들끼리 물밑 대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상신전자, 이 페라이트 관련주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시장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미국은 지금 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인사까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대화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좀 악재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만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좀 피해서 요거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조금 전에 피델리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혜를 급등했거든요. 그런 종목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히려 이것들을 활용해서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 휴만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도 확실한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는 다음 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두 종목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신전자,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또 중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네. 오늘 급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매수한 이후로 한 주식이 주가가 50% 넘게 올랐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1조 달러 코앞이다. 정말 엔비디아는 네.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을라 치면은 하나씩 무기를 갖고 와요. 지난번엔 메타버스 무기 가졌었고 이번에는 AI 무기를 제대로 장착했습니다. 그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1조 달러면 1,300조가 넘겠죠. 네. 지금 그 가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CPU가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터 메인인 줄 알았는데 이걸 GPU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이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봐야 한다는 건데 네.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어젯밤에 시간 외에서 25% 올랐던 건데요. 본장에서 24% 폭등했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눈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역대 최고치고요. 올해 들어서만 165%,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또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PU의 보조 수단으로 GPU였는데 이제는 애플, 구글,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그런 주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 수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데 어제도 잠깐 좀 말씀드렸던 건데 실적도 시장 예상이 65억 달러였는데 71억 달러로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예상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50% 넘게 보면서 이거죠. 시장에서 이 어떤 AI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 엔비디아가 아니야 더 좋아라고 하면서 더 대박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형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도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가 먼저 AI의 어떤 승자가 되기 위해서 엔비디아로 GPU를 주문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게 뉴스로만 확인됐던 거지만은 GPU의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숫자로 우리가 이제 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또 이쪽에서 또 확실한 거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를 이야기하면서 HBM도 꼽아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데이터 센터라는 걸 보니까 뭔가 이쪽에 기술이 있거나 혹은 메모리 쪽이 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에서 이제는 첨단 반도체. 첨단 반도체. 이쪽으로 가는 기업들만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안 되겠다. 이 시장에서 내가 소외받으면 안 돼 하고서는 리스트를 쫙 뽑아봤어요. 네. 차트를 다 봤어요. 네. 지금 들어가긴 좀 무서울 만한 좀 가격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저는 못 샀거든요. 네. 혹시 어떤 종목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종목은 넥스틴이네요. 네, 이 검사 장비 기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칩 하나만 검사했다면 지금은 적층으로 쌓잖아요. 네. 그러니까 3D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검사 장비 기업들의 또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넥스틴이 그런 검사 장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드 플래시 공정의 웨이퍼 결함을 검사하는 3D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건데 2D에서 3D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3D 웨이퍼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HBM 같은 경우도 원래는 CPU에 들어가는 게 D램입니다. D램 한 장이죠. 근데 이제는 GPU에 들어가는 게 HBM인데 HBM을 쉽게 말씀드리면 D램을 여러 장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칩을 쌓아서 더 기능이 좋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층에 한옥집이 있다면은 아파트가 이제 막 20층, 30층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검사도 예전에는 1층짜리 검사하는 건 쉬웠지만은 20층이 넘는 아파트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더 보다 좋은 성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어렵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어려운 건데 이 최근에 랜드 플래시가 200단 이상의 이제 초고적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게 넥스틴인데요. 원래 그런 검사 장비를 지금까지 미국의 KLA사가 이제 좀 독점하고 있던 건데 지금 넥스틴이 자체 원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개발해 했고 이거를 지금까지 최초로 칩 제조사의 기초 성능 평가를 통과해서 양산 라인까지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3D 웨이퍼 검사 장비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건데요. 넥슨이 개발해서 지금 양산 라인까지 가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 첨단 장비에 있어서 넥슨이 새롭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막 전고점을 넘어서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사기 딱 좋은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런 AI 관련해서 제일 급등했던 게 ISC라든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라든가 어떤 첨단 후공정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종목이 바로 넥스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요. 일단 75,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6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틴이었습니다. 장비, 검사 장비. 이제는 정말 적층으로 쌓여져 있는 반도체를 검사하기 위해선 3D 기술이 또 필요하기에 그렇죠. 넥스틴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또 반도체일지 다른 섹터일지 확인해 볼게요. 네. 힌트는 AI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다라고 앞서는 네. 소프트웨어 반도체 쪽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또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쪽에서 보시면은 우리 지금 네이버나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쪽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구글의 바드, 그다음에 이 오픈AI 챗 GPT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게 쌓고 있는 건데 이 기술이 좀 부족하면은 이제 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만약에 지면은 안 되는 거고 승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사라라고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쪽에 집중해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GPU가 이 AI뿐만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원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말하기로 유명한 그런 하우스인데 여기서 지금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부터 4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초에 내놨던 보고서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업종 변화의 바람이라는 그 보고서 내놨는데 메모리 반등을 넘어서는 AI 파동이 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AI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하면은 GPU만 보고 있는 건데 그 GPU에 따라 들어가는 게 HBM이고요. HBM은 DRAM을 여러 개 겹쳐놓은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 서버 메모를 보면은 기존보다 2배에서 3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쪽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수요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메모리 1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요. 또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AI에서 소프트웨어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마음 AI라던가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고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마음 AI 같은 기업들인데 싸워야 돼요.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빠지는 이유고 싸우는 동안에 하드웨어는 무조건 필요한 어떤 인프라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누가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게 더욱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또 우리 눈여겨봐야 될지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아니 지금 뭐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까지는 다 알겠는데 제주 반도체요? 뭐 제주도에 있긴 합니다. 근데 메모리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인데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전문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MCP가 매출의 70% 차지한다. 이 낸드 MCP가 뭐냐면은 이 멀티칩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묶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한 층이 아니라 적층으로 쌓아서 더욱더 좋게 만드는 후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칩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기판에다가 뭐 DRAM도 들어가고 뭐 GPU 들어가고 CPU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그런 패키지가 또 이제 유행은 아니고 이런 기술로 가서 좀 더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그러니까 이 전공정에서 항의가 있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기업이 제주 반도체고요.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냐면 퀄컴으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5G 사물 인터넷 들어가는 그 칩셋에 대해서 인증받았는데 퀄컴으로 5G 메모리 인증받은 게 마이크론하고요. 제주 반도체하고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을 인정받았는데 그럼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우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최근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제재하기 시작했고 오늘 보면 중국의 기관들이 마이크론 협력체들의 어떤 반도체를 안 받겠다라고 또 공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론과 이 5G 사물 인터넷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같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받은 게 몇 개 없죠. 그럼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반사익은 제주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피델리스도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바로 제주 반도체가 그런 영향을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메모리 설계에 있어서 또 가장 강력한 지금 어떤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급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점에서 보시면은 일단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1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가는 5,15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다 반도체로 밀어오셨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일단 내일 아침에 부채와도 협상이 되면은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반도체가 꽤 세게 갈 것 같거든요. 이쪽만 좀 공부를 해주신다면 다음 주 수익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종목들 쭉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